자, 테슬라 오너분들, 혹시 내 테슬라 자동차가 구형 모델이라 FSD 업데이트에서 버려질까봐 걱정하셨나요? 오늘 그 걱정 완벽하게 끝내드릴게요. 테슬라가 수조 원을 아끼면서 구형 차를 최신 차로 만드는 미친 특허를 공개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칩 제조사가 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9개월 주기 칩 혁명 선언과 그리고 우리 돈나무 누나가 오랜만에 등판했죠. 캐시우드가 보는 테슬라와 그 스페이스X의 미래, 그리고 일론의 터널 회사인 보링 컴퍼니까지 경쟁사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의 구형 모델을 타고 계신 오너분들, 그리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믿는 주주분들이라면 정말 안도할 만한 내용이에요. 바로 테슬라가 최근 공개한 특허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있어요. 내 차는 HW3, 그러니까 하드웨어 3.0인데 최신 AI5 칩이 나오면 FSD 업데이트에서 소외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있었죠. 근데 테슬라가 1월 15일에 공개한 이 특허를 뜯어보니까 그 걱정을 덜어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기술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우선 이 특허낸 기술의 핵심은요. 데이터 덩어리가 너무 커서 한 번에 못 지나가니까 쪼개서 통과시킨 뒤에 다시 합친다는 그게 핵심인데요. HW 같은 예전 하드웨어는 8비트 정수 연산이라는 방식을 쓰는데요. 비교해보면은 뭐 256가지 색깔만 있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거랑 비슷한데 이제 빠르고 효율적이긴 하지만 아주 정밀하진 않죠. 반면에 요즘 나오는 최신 AI 모델들은 16비트라는 아주 큰 데이터를 씁니다. 당연히 구형 하드웨어인 HW3라는 좁은 길에 이 큰 데이터를 억지로 밀어 넣으면 꽉 껴서 지나갈 수가 없겠죠. 테슬라가 여기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바로 딥플레이닝이라는 기술인데요. 아주 쉽게 비유를 또 해볼게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큰 이제 그 킹 사이즈 침대를 방 안으로 옮겨야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방문이 좁아서 침대가 통째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보통 이러면 뭐 이사를 뭐 이 집으로 이사를 못 온다 하고 포기하거나 또는 문을 부숴야겠죠. 이게 바로 하드웨어를 교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다른 방법을 쓴 거예요. 침대를 매트리스와 프레임으로 분해해서 하나씩 방 안으로 들여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서 다시 조립을 하는 거죠. 물론 침대를 통째로 옮길 때보다 분해하고 뭐 하나씩 옮기고 또 다시 조립해야 하니까 시간은 좀 더 걸리고 번거롭긴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좁은 문을 뜯어 고치지 않고도 방 안에 커다란 침대를 완벽하게 들어놓을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즉 테슬라는 구형 칩이라는 좁은 문을 뜯어내는 공사를 하지 않고 데이터만 잘게 쪼개서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최신 기능을 똑같이 구현해낸 거예요. HW3 차량이 수백만 대가 넘는데요. 이걸 다 리콜해서 칩을 바꿔주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수조 원이 깨지겠죠. 테슬라는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수학 능력 하나로 해결해버린 거예요. 결국 HW3는 죽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그 에뮬레이터 모드로 최신 기능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는 기존 고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비용을 아끼는 테슬라만의 강력한 해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은 이제 구형 하드웨어를 어떻게든 살려 쓰는 방어 전략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경쟁사들을 압도해버리는 무시무시한 공격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개발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론은 차세대 칩인 AI5의 설계가 거의 완료됐고 그 다음 세대인 AI6 개발도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앞으로 9개월마다 새로운 칩 설계를 내놓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속도냐면요. 보통 자동차 업계는 하드웨어를 바꾸는데 3년에서 5년이 걸리거든요. 최첨단이라는 엔비디아나 애플도 1년에서 2년 주기로 신제품을 내놓죠. 근데 자동차 회사가 9개월마다 뇌를 갈아 끼우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인데요. 일론은 차세대 칩인 이제 AI6 칩이
로봇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테슬라가 더 이상 엔비디아의 비싼 GPU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설계한 칩으로 데이터 센터를 채우겠다는 독립선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AI7 칩은 무려 우주 기반 AI 컴퓨팅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에 테슬라의 AI 칩을 띄워 올려서 지구 궤도 전체를 거대한 신경망 컴퓨터로 쓰겠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테슬라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칩을 찍어내는 칩 회사가 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서버용 칩은 비싸고 소량 생산되지만 테슬라의 칩은 앞으로 쏟아져 나올 수백만 대의 전기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모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결국 테슬라는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달리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팔린 수백만 대의 차는 소프트웨어 마법으로 수명을 연장해주고 새로 나올 차에는 경쟁사가 쫓아올 엄두도 못 낼 최신 칩을 9개월마다 꽂아 넣는다는 거죠. 남들이 차 한 대 개발할 시간에 테슬라는 하드웨어 세대를 몇 번이나 뛰어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화제를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AI 전쟁의 진짜 승부처가 어디인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인 xAI가 만든 슈퍼컴퓨터 콜로서스2가 드디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론은 이게 세계 최초의 기가와트급 트레이닝 클러스터라고 밝혔는데요. 기가와트라는 그런 단위라함은요. 이건 그 샌프란시스코라는 거대 도시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최대 전력량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도시 하나가 쓸 전기를 오직 AI 공부시키는데 쏟아붓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함께 공개된 그래프를 보면요. 상황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놨는데요. 아마존과 엔스로픽 연합이 1.9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년, 메타는 무려 8년이 넘게 걸리는 걸로 나타나옵니다. 심지어 이건 미래 계획인데요. 아직 짓지도 못했죠. 근데 xAI는 착공해서 가동까지 딱 1년 걸렸습니다. 남들이 청사진 그리고 회의하고 있을 때 일론 머스크는 이미 전기를 꽂고 AI를 학습시키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AI 전쟁의 병목 구간은 GPU 칩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칩은 창고에 쌓여 있는데 정작 그걸 돌릴 전기를 끌어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왜 예전부터 테슬라 에너지 사업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집니다. 전력망을 이해하고 또 대규모 에너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테슬라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2배, 3배 빠른 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누가 엔비디아 칩을 더 많이 샀냐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누가 전기를 더 빨리 끌어와서 칩을 실제로 돌리느냐가 승부처가 되었고요. 이 게임에서 일론 머스크가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로 앞서가고 있다는 걸 이번 뉴스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돈나무 누나로 불리는 아크 인베스트의 이제 CEO 캐시 우드가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캐시 우드는 이번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며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미래 가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먼저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캐시 우드는 테슬라를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 말을 좀 지겹게 들으셨죠. 보통 자동차를 팔면 마진, 그러니까 이익률이 15% 정도 남는데요. 현대차나 포드 같은 전통적인 제조사들이 딱 이 정도죠. 하지만 캐시 우드는 테슬라가 이제 SaaS라고 SaaS라고 하는데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모델로 넘어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로보택시 사업은 차를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넷플릭스처럼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이 로보택시 사업의 마진율은 무려 70%에서 80%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전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했던 말이랑 비슷하죠. 쉽게 말해서 차 한 대 팔아서 150만 원 남기던 회사가 소프트웨어 구독으로 800만 원을 남기는 거대 기술 기업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캐시 우드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이제야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자동차 회사가 아닌 빅테크 기업 수준으로 다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요, 스페이스X에 대한 전망인데요. 캐시 우드는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되면 시가총액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조 원에 달하는 최초의 기업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근거로 든 것이 이제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지구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 해도 전기가 부족하고 땅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근데 우주 공간은 태양광 에너지가 24시간 무제한 공짜입니다. 게다가 스타링크 위성으로 지구 어디 와도 통신이 가능하죠. 그래서 스페이스X의 거대 우주선인 스타쉽에 서버를 가득 싣고 우주로 쏘아 올려서 우주에 둥둥 떠있는 무탄소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아크 인베스트는 이미 이 모델에 대한 수익성 계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땅에서 돈을 쓸어 담고 스페이스X는 우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는 캐시 우드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공장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땅속으로 눈을 돌렸다는 그런 아주 재밌는 소식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굴착 전문 기업이죠. 보링 컴퍼니가 네바다 그 기가팩토리 지하에 터널을 뚫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현재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있는 네바다주의 그 산업단지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인데요. 테슬라 직원 8,000명을 포함해서 매일 22,000명이 출퇴근을 한다고 해요. 도로는 좁고 자동차는 넘쳐나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날 정도라고 아주 악명이 높은 곳이거든요. 직원들이 출근하다 지쳐버리면 당연히 공장 생산성도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보링 컴퍼니가 나섰다는데, 최근 보링 컴퍼니는 현재 그 경제개발청으로부터 약 7천만 원을 받고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계획의 핵심은 꽉 막힌 고속도로 지하에 약 14.5km 길이의 터널을 뚫어서 테슬라 직원들이 신호 대기 없이 공장으로 직행할 수 있는 지하 하이패스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주 정부는 기차 같은 다른 그 대중교통도 고민하고 있지만요.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장기인 터널 굴착을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만약 이 터널이 뚫린다면 테슬라는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직원들의 출퇴근길까지 직접 뚫어서 관리하는 그런 압도적인 효율성을 갖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터널 하나 뚫는 게 아니라 테슬라 공장의 물류와 또 인력, 이동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일론 머스크의 수직 계열화 전략으로 또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